안녕하세요. 42.에어랩에서 언어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규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차량용 대화 에이전트를 위한 자연어 이해 기술입니다. 자연어 이해 기술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디스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드리고 프로젝트에서 적용한 자연어 이해 기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자동차란 안전하고 빠른 이동을 위한 수단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넘어 차량을 이용할 때 편안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사용자의 니즈가 더해지면서 자동차의 의미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사용자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말 많은 기능이 포함되면서 차량 내 서비스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한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운전 중에 조작이 어려운 부분과 신규 기능에 대한 미인지로 인한 어려운 점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편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이디스 프로젝트는 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 사람에게 가장 익숙한 UX인 대화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디스가 풀고자 하는 과제는 사용자에게 차량을 이용하는 모든 순간에 좋은 경험을 주는 것이고 안전과 더불어 즐거움을 제공하면서 나만의 운전 파트너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사고하고 케어한다는 의미에서 현대자동차의 철학 휴머니티 포 프로그레스와 뜻을 함께합니다. 비 오는 밤길 혼자 운전할 때 사용자에게 환경에 맞는 편의 기능을 제안하고 졸음이 오는 운전자를 환기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거나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기능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음성인식 기반 AI 에이전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 상황과 대화 맥락을 반영하여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고 현재 상황에 따라 에이전트가 편의 기능을 제안하는 프로액티브한 상호작용을 추구합니다. 또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람에게 가장 친숙한 의사소통 수단인 음성 대화를 인터페이스로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구조도는 이디스를 구성하고 있는 모듈입니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이해하기 위한 음성인식 모듈과 언어 이해 모듈이 상단에 있고 사람의 의도를 처리하기 위한 대화 관리 모듈, 날씨 정보와 같이 외부 API가 필요한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자연어 생성 모듈과 음성 합성 모듈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에어랩에서 이디스 프로젝트를 적용한 첫 번째 상용 차량 기아 니로 플러스에 관한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외부의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의의가 있고 질의응답 기능을 적용하여 차량 관련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전기차 특화 기능이 적용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적용한 IVI의 데모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청으로 가자. 몇 번째로 갈까요?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청 정문으로 안내를 시작할게요. 목적지까지 가려면 배터리 충전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충전소로 안내할까요? 그래. 목적지 근처 충전소 안내해줘. 목적지 주변 전기 충전소예요. 몇 번째를 경유지로 추가할까요?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청 정문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로 먼저 안내할게요. 목적지 날씨 어때? 오늘 세종시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비 오는 날 충전해도 돼? 충전 중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충전기 본체가 외부에 노출된 충전소에서는 비 오는 날 충전을 자제해주세요. 아재 개그 해줄래?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 아몬드. 어린이날 무슨 요일이야? 2022년 어린이날은 5월 5일 목요일입니다. 이디스 프로젝트에 적용된 자연어 이해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자연어 이해 기술의 내용을 살펴보고 저희가 적용한 사항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NLU,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의 약자로 한글로는 자연어 이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의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Natural, 인공적이라는 말의 반대 개념으로 사람이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Language는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Understanding은 사람이 아닌 기계가 이해하는 관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NLU는 음성인식 비서 시스템에서 사람의 언어를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인터페이스를 담당하고 사용자가 자연어로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NLU의 목표는 말이나 글로 된 대화 문맥 속에서 자연어의 의미를 추출하고 실용적인 목표 지향 대화 이해를 목표로 합니다. 자연어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신천역에서 강남역 가자라고 말을 했다면 우선 이 문장이 음악에 관련된 문장인지 길찾기에 관련된 문장인지 처리될 도메인을 밝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문장은 내비게이션 도메인으로 결정이 되고 사용자가 의도하는 바는 목적지 설정에 해당하는 인텐트로 결정되었으며 목적지 설정을 위한 항목인 신천역과 강남역을 슬롯으로 추출합니다. 여기서 주의 있게 살펴볼 사항은 신천역과 강남역은 모두 관심 지점을 의미하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타입에 해당하는데 문장 내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의미하는 역할에 대해서 각각 데스티네이션, 디팔추어로 밝혀져야 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어 이해는 도메인, 인텐트, 슬롯 정보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도메인 분류, 인텐트 분류, 슬롯 태깅이라고 정의됩니다. 자연어 이해를 위한 기술은 통계학을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접근 방법과 규칙 기반 방법론으로 나뉩니다. 우선 머신러닝 기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메인 분류는 분류 대상이 되는 복수개의 도메인 중에서 어떤 도메인이 가장 그럴싸한가 찾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메인 분류를 위해서 사용되는 자질은 단어, 형태소, 음절, BPE 등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BPE는 연속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 글자의 쌍을 기반으로 한 서브워드입니다. 형태소와는 다르게 문법적인 측면보다는 통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위를 대상으로 분리합니다. 이런 재료들과 함께 도메인 분류 학습을 진행하고 추후에 새로운 문장이 입력되면 문장에서 이런 재료를 획득하고 분류에 활용합니다. 이 장표는 인텐트 분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메인 분류와 같이 주어진 문장에 대해서 가장 그럴싸한 인텐트를 찾는 과정입니다. 도메인 분류와 다른 점은 도메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도메인 전문 지식, 슬롯 정보와 같은 부가적인 정보도 분류를 위한 재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천역에서 강남역 가자는 목적지 설정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도메인과 인텐트가 결정되면 다음 진행될 내용은 인텐트 수행에 필요한 슬롯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슬롯을 인식한다는 것은 문장에서 슬롯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슬롯의 시작 위치와 종료 위치를 찾는 과정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고 경계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바운더리 디텍션 문제이며 전후 글자를 고려하면서 시작 위치와 또 종료 위치를 찾기 때문에 시퀀스 레이블링 작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도메인 분류나 인텐트 분류와 다른 점은 각 음절에 대해 시작, 종료 혹은 대상이 아닌지를 분류한다는 점입니다. 각 음절에 대해 사전 정보, 형태소 정보들을 활용하여 분류를 수행하고 이 문장이 의도하는 바를 수행하기 위한 재료로 신천역과 강남역을 슬롯으로 인식합니다. 다음은 규칙 기반 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석 대상이 되는 문장의 도메인은 내비게이션이고 인텐트는 목적지 설정에 해당하는 근처 카페 찾아와 주변 맛집 안내해줘를 인식하기 위해 아래 그래머의 내용처럼 각 문장별로 별도의 룰을 작성할 수가 있고 룰에 달러로 표시된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슬롯의 정보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장 구성에 대한 정보와 슬롯 정보를 통틀어서 문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문법의 특징으로는 변수에 가능한 모든 값에 대해 치환이 가능하므로
학습 문장에는 없는 근처 카페 찾아 혹은 근처 맛집 찾아와 같은 문장도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규칙 기반 엔진이 문법을 이용하여 문장을 인식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규칙 엔진에서는 문장의 앞부분부터 규칙과 매칭을 시작하고 이니셜 스테이트로부터 파이널 스테이트에 도달하면 분석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백트래킹 기법을 활용하여 하나의 문장에 대해 분석 가능한 모든 결과를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지 설정을 위한 문법이 예제와 같이 제공되고 근처 카페 찾아가 입력된다면 이 스테이트 머신은 규칙의 가장 처음에 기술된 디스턴스를 찾고 가능한 슬롯으로 제공된 근처나 주변이 문장의 앞에 있는가를 검사합니다. 근처가 디스턴스 타입으로 존재하고 문장의 시작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갑니다. 규칙의 두 번째 항목은 PY 카테고리인데 사전에 카페와 맛집이 있고 문장에서 카페가 디스턴스 슬롯 바로 뒤에 위치하므로 이 또한 인식이 가능하여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문장에 남아있는 부분인 찾아에 대한 매칭이 성공하면서 파이널 스테이트에 도달하게 되고 분석에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디스와 일반적인 자연어 이해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에어랩에서 이디스에 적용한 자연어 이해 기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디스에서 적용한 언어 이해 기술의 개요입니다. 저희는 이전 장에서 설명드린 머신러닝 베이스드 어프로치와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모두 사용합니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ML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딥러닝을 적용하여 다양한 문형을 학습함으로써 문장의 커버리지를 높이고 입력 문장에 존재하는 오류에 강건한 특징이 있습니다. 규칙 기반 엔진은 학습 데이터로부터 문법을 자동 생성하고 압축 기술을 적용하여 수작업을 제거한 특징이 있고 정형화된 문형에 대해 높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방법론을 모두 사용하고 각 엔진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병합하기 위해 리랭킹 앤 리젝션 모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역할은 복수계의 분석 결과에 대한 랭킹, 그리고 미지원 발화 검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사용자가 발화를 했을 때 NLU에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사용자가 휘발유 넣을 거야 라고 발화를 하면 NLU 매니저는 기분석 사전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만일 존재한다면 기분석 결과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문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NLU에서는 가장 먼저 도메인 분류를 수행합니다. 입력 문장에 대해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도메인은 카 컨트롤이고 후순위로 내비게이션, 카 Q&A 등의 도메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NLU 매니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룰 베이스드 엔진과 ML 베이스드 엔진의 분석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에 룰 베이스드 엔진에서는 카 컨트롤 도메인에서만 분석이 성공했습니다. 휘발유 넣을 거야 라는 말은 휘발유를 넣을 때 하는 행위를 유도하는 의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주유소를 찾기 위한 우회 발화로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발화에 대해서 주유구를 여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내비게이션 도메인에서는 해당 발화가 학습 데이터에 부재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서의 분석은 실패하게 됩니다. 반면 그와는 다르게 ML 베이스드 엔진에서는 이런 우회 표현도 처리를 하면서 주유구를 여는 인텐트와 길찾기 인텐트로 분석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두 엔진의 분석 결과가 나오면 리젝션 앤 리랭킹 모듈에서는 이 두 엔진의 결과를 보고 양 엔진에서 모두 결과가 나온 주유구를 여는 인텐트를 상위로 올리고 사용자에게 분석 결과를 전달합니다.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규칙 기반 엔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수작업으로 규칙을 작성하지 않고 ML 기반 엔진과 같은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여 문법을 자동 생성하고 적용합니다.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는 형태소 단위의 문법 구성을 기본으로 하되 형태소 분석 실패로 인한 에러 복구를 위해서 음절 단위 분석도 지원합니다. 세 번째로 규칙 엔진의 입력 문장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분석을 도출한다는 점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코퍼스 관리 측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은 저희가 추구하는 방법론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항목은 테크닉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NLU를 하면서 수작업 없이 규칙 엔진을 다룬다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을 듣곤 합니다. 저희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규칙 엔진의 주요 사항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에 대해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랭귀지는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학술적으로 언어 현상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학문 분야가 있는데요. 특정한 법칙들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된 문자열들의 집합을 말하는 형식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식 언어가 구성될 수 있는 문장과 심볼을 정의하는 형식 문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문장의 생성 규칙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장은 명사절과 수어로 구성된다는 것을 표현하면 문장은 명사절과 수어로 생성되고 명사절은 또다시 관사와 명사로 생성될 수 있으며 수어는 동사로 구성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품사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각 단어 정보도 포함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도되는 규칙들이 생성 규칙의 한 예입니다. 이 생성 규칙으로 유도될 수 있는 문장들은 A cat runs 혹은 The dog walks와 같은 문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흐름도는 문법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ML 베이스드 엔진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코퍼스로부터 기본 문법을 생성하고 문법을 압축하는 단계를 거쳐서 압축된 문법을 생성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날리지 인젝션을 통해 축적된 지식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기본 문법 생성은 코퍼스에 존재하는 문장과 1대1로 대응하는 룰과 슬롯을 생성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법을 구성하는 변수에 슬롯 치환이 가능하므로 본디 코퍼스의 두 문장만 정의됐을지라도 각 룰이 인식할 수 있는 파워가 더 커지게 됩니다. 기본 문법은 문장별로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높은 메모리 사용량을 갖고 중복되는 분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소 효율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법에서 반복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밝히고 공통된 영역에 대한 반복 분석을 제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 효과는 알고리즘에 따라 메모리 사용량이 최대 55% 줄고 분석 속도 또한 44%가량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보자면 아래 5개의 룰은 하늘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ind에 해당하는 수러 부분을 대표하는 기호로 치환하면 5개의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부분을 한 번만 분석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find로 치환하고 정의한 부분은 언어 지식 획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획득된 언어 지식은 문법을 확장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퓨처 러닝에 적용하고 EMNLP에 발표된 논문을 좌측 하단에 남겨두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규칙 엔진이 갖는 특징을 활용해서 데이터 관리에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정의되어야 하는 필수 스펙과 학습 데이터로부터 문법을 만들고 분석을 수행하면 가능한 모든 분석을 도출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중의성이 존재하는 항목과 에러 항목이 밝혀지게 됩니다. 코퍼스는 이 내용을 필수 스펙 항목과 학습 데이터에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 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수작업 없는 규칙 엔진 반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머신러닝 기반 방법론의 특징입니다. 먼저 딥러닝 모델을 개선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랭귀지 모델의 도입입니다. 일반적인 랭귀지 모델은 학습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행 시간도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정확도와 속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랭귀지 모델을 경량화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구자와 개발자를 위한 통합학습기 개발입니다. 보통 머신러닝 코드는 일회성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협업이 어렵고 관리해야 할 코드가 많아지고 재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협업이 용이하고 재사용성이 높은 학습기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처리, 학습, 그리고 배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트레이너라고 부르는데요.
이 서비스 트레이너를 통해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48개의 모델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대용량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일반적인 언어 지식을 학습하고 상대적으로 소량의 NLU 데이터에서 파인 튜닝을 하는 것이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유연함이 요구되는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유연한 컴포넌트 적용에 대해 예제로 토크나이저를 설명하겠습니다. 언어 모델을 사용하려면 먼저 문장을 토큰 단위로 분리해주는 토크나이저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랭귀지 모델의 토크나이저는 문장을 모두 캐릭터 단위로 분리하거나 아니면 모두 워드피스 단위로 분리합니다. 언어에 따라 장단점이 있는데요. 특히나 여러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나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른쪽 예시의 첫 번째 라인을 보시면 캐릭터 단위로 분리할 경우 영어 단어가 알파벳 단위로 분리하게 되어 정보가 손실되게 됩니다. 반면 두 번째 라인처럼 워드피스 단위로 분리하면 한국어 문장의 띄어쓰기 오류에 민감해지고 슬롯 태깅에 적합하지 않게 분리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라인처럼 한국어는 캐릭터, 영어는 워드피스 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띄어쓰기에 강인하면서도 영어 단어의 의미를 최대한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토크나이저를 바탕으로 언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경량화시켰고 이를 통해 CPU만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했습니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경량화 구조에서 안정적인 언어 모델 알고리즘은 로베르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경량화 과정에서 타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델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LM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용량 언어 데이터 외에 자동차 관련 데이터와 짧은 문장을 집중적으로 학습해 자동차 영역의 NLU에 적합한 랭귀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NLU 태스크로 실험했을 때 공개된 대용량 한국어 랭귀지 모델보다 높거나 대등한 수준의 성능을 보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발자와 연구자를 위한 통합학습기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협업이 용이하도록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만의 힘으로 구조를 설계했다면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한 곳을 벤치마킹 하자고 생각했고 최근 NLP 연구 개발에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허깅페이스를 선택했습니다. 저희 통합학습기는 아규먼트 파싱, 컨피규레이션, 토크나이저와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요소들은 허깅페이스에서 제공하는 모듈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저희가 자체 개발한 모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통합학습기는 선택 가능한 옵션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모델을 아규먼트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들고 싶은 모델이 도메인 분류기인지 아니면 슬롯 태깅 모델인지 어떤 언어 모델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지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연구자들은 통합학습기의 새 모듈을 구조에 맞춰 추가해서 쉽게 실험할 수가 있고 그 결과물을 다른 연구자들도 쉽게 적용할 수 있어서 협업에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 모델은 하이퍼 파라미터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많은 모델에 대해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것은 많은 노동과 시간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통합학습기는 최적의 파라미터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레이튠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케줄링을 통해 개발자가 GPU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이러한 작업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했고 그 결과물을 바로 배포에 사용하거나 이를 참조해서 모델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만들어야 하는 모델의 수가 많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학습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어랩에서는 여러 서비스를 위한 NLU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각 서비스마다 도메인 분리기를 만들어줘야 하고 각 도메인별로 인텐트와 슬롯을 위한 도메인 모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현재 저희가 약 50여 개의 딥러닝 모델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학습하고 평가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매번 수동으로 한다면 많은 리소스가 투입될 것이고 앞으로 더욱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모델을 학습하고 배포하는 파이프라인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서비스 학습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학습기는 정해진 루틴에 의해 계속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모델을 학습하고 배포 준비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배포를 앞두고 급하게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지속적으로 더 좋은 모델을 배포 준비 상태로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학습기를 통해 머신러닝 개발자들이 서비스 개발에 오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오롯이 ML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랭귀지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공개된 랭귀지 모델의 파라미터 수는 약 1억여 개 정도로 추론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서 실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모델을 경량화하면서 감소하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많은 보캡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NLU 특성에 맞는 데이터를 구성함으로써 사이즈를 대폭 줄였음에도 NLU 태스크에서 베이스 모델에 준하거나 약간 더 좋은 성능 향상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NLU에서 적용했을 때 실로그 데이터 기준으로 도메인 인텐트 슬롯 모드에서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과 앞으로 진행할 내용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홈페이지 챗봇입니다. 기존의 상담원이 모든 상담을 수행하는 콜센터에서 AI 기술이 적용된 AI 컨택 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이 수행하는 상담 내용 중에 AI 에이전트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동화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사람은 단순한 상담보다는 전문적인 상담을 주로 수행하는 역할로 전환되면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홈페이지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다국어 지원입니다. 다국어 처리를 하기 위한 언어별 데이터 확보와 더불어 한국어, 영어 외에도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 상대적으로 NLU 데이터가 적을 때에도 높은 성능을 도출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2회 HNG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촬영용 대화 에이전트를 위한 자연어 이해 기술을 발표한 포티투닷 에어랩 NLP팀의 한규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포티투닷 에어랩 NLP팀에서는 자연어 이해, 대화 관리, 그다음에 QA, 시챗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한국어에 대한 개발 외에도 다국어 확장을 진행하고 있고, 저는 그 중에서 자연어 이해 기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전 영상 공개 이후에 개발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줌을 통해서 접속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먼저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사전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타사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자연어 이해 기술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진행된 그 사유와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음성인식 기반 스피커나 아니면 지금 현대자동차에 적용되어 있는 음성인식 기반 시스템에도 저희와 같은 기술로 구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발표드린 내용의 언어 처리를 저희가 수행하는 이유는 저희는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서 차량 환경에서 특화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차량 제어에 대한 폭넓은 구현하고 매뉴얼에 대한 Q&A 시스템, 혹은 이제 경고등에 대한 질의 응답,
뭐 차량 정보, 판매 정보 등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어,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거는 이제 학습 문장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질문 주셨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문장을 분석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학습 문장이 필요한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네, 이제 학습 문장은 이제 양이 많다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기보다는 다양한 문형이 확보되고 또 실제로 사용자가 잘 사용하는 말이 확보되는 것이 모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은 저희는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 문형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약 최소 50여 건 정도는 사람이 이제 데이터 작업을 통해서 추가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확장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이제 어그멘테이션이라는 확장 기술입니다. 이런 경우는 뭐 생성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제 템플릿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발표 내용에서 그 사용했던 그런 어, 서브룰 같은 거, 파트롤 같은 거를 활용해서 이제 그 명시적인 문형 확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음, 챗봇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앞으로 그 진행하게 될, 그 릴리즈하게 될 예정인 그 홈페이지 챗봇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플로팅 버튼을 통해서 채팅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용될 예정입니다. 고객센터에서 상담을 수행하는 질문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고, 그 질문 유형의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차량 판매, 멤버십, 차량 정비, 그리고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조회, 그리고 컨텐츠성 도메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제공될 것이고, 근데 이제 챗봇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잘 동작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원하는 대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안에서 최대한 어,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첫 페이지부터 조금 어, 버튼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혹시나 이제 챗봇 안에서 처리하지 않는 뭐 예약이나 아니면 임직원 차량 구매 혹은 긴급 출동 같이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자연어 이해 기술을 통해서 이제 관련된 페이지나 상담원과의 채팅이 가능하도록 그 연결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능 추가나 시스템 운영 측면은 저희가 주체적으로 수행을 하고요. 컨텐츠 관련 데이터 관리는 이제 API를 통해서 얻어올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멀티모달 관련된 내용,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잘 인지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기능명을 말할 수도 있겠죠. 저희가 이제 넛지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사용자가 특정한 말을 했을 때 그 말과 유사하거나 아니면 그, 그 사용자의 그 컨텍스트를 고려해서 어떤 기능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넛지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사용자에게 어, 제안을 하는 그런 기능이 지금 제공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멀티모달 같은 경우는 어, 그 발표 내용에서 보면 뭐 프로액티브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이제 자동차 환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전이지 않습니까? 안전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이제 졸음 운전할 때 가장 크게 좀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이제 음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주의력이 잘 주의력이 흐트러졌을 때 이제 비전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부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그 비전 쪽은 제가 잘 담당하지 않아서 그쪽 진행 사항은 잘 파악은 못하고 있고 방금 전에 파악된 질문이어서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질문 중에서 이제 두 분이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실제 저희 승용 차량에 저희 시스템이 언제쯤 적용될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발표 내용에서와 같이 현재 기아 니로 플러스라고 하는 택시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다양한 차량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뭐 아직 언제쯤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 계획을 세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지금 접속하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연어 알고리즘이 일반 음성인식과 어느 정도 난이도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 음성인식이라 저거는 이제 신호 처리 쪽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표드린 내용은 이제 좀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음성인식은 이제 사람의 말이 아날로그 형식으로 이제 입력이 되는데 그거를 분석해서 텍스트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이고요. 어, 제가 발표드린 내용은 그렇게 텍스트로 변환이 됐을 때 그 말의 의도를 분석하는 것이어서 난이도 차이면 그건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하기 어렵네요. 둘 다 어렵죠. 네. 네, 이제 NLU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좀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NLU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게 서비스 대상 도메인이 늘어날수록 이제 도메인이 새로 추가될 때마다 기존 도메인과의 충돌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이제 기존 도메인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설계 단계부터 기존 도메인과의 충돌 가능성을 좀 찾아내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능을 하나의 도메인으로 따로 분리해서 다시 만들기도 하고, 어, 그런 일관성 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텀들을 잘 정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요. 또 다른 어려운 점은 모델 특성상 이제 어떤 확률 기반의 모델들이 다 그러겠지만 모르는 것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리 대상 문장이 아닌 문장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어, 이거는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리젝션이라고 하는 기술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 처리에서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언어 본연의 특징인 중의성으로 인한 모호성 때문에 어려움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표 내용처럼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하는 것과 첫 번째 분석 결과가 명확하지 않을 때 후순위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정책을 활용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음, 예. 확장 기술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달라질 수 있고요. 이게 아까 뭐 명시적으로 확장을 한다, 그다음에 뭐 암묵적으로 확장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훈련할 때는 그 인식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부풀려서 학습을 하는 과정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실험적인 측면이 그 어떤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도 저런 그 확장 기술도 좀 골라서 사용될 수가 있어야 해서 이게 뭐가 딱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다양한 그 확장 기술들을 확보하고 그것들을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조금
실험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에어랩 소속이요. 에어랩은 현대자동차 소속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HMG가 이제 현대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를 만드는 그 취지 하에 42 다시 그 중심이 돼서 그 HMG를 만들게 되는데 어,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그 현대자동차 에어랩 조직이 전체적으로 42 닷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 채용 공고 내용은 같을 건데 사명은 다르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 사람마다 발음하는 게 달라서 데이터 처리 방식이 다를 텐데 부정확한 발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셨나요? 사실 이제 이런 발음에 대한 그 차이로 인한 그 오인식이 있을 수 있죠. 음, 근데 이제 사실 음성인식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말한 거를 그대로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것이 당연한 역할이고요. 다만 이제 언어 처리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발음열 기호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그 얼라이어스라고 해서 그 동의어 같은 것들을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소나타라고 적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나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인식하다 보면은 영어로 인식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동의어로 확보를 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GPT-4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HMG에서도 사람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의 AI 개발이 계획이 있나요? 음,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 음, 저희가 이제 그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GPT-4급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성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실용적인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어, 사람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컨텍스트 프리한 상황에서 어떤 말인지는 잘 대답해주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저희는 이제 목적 지향적인 타스크들을 하고 있죠. 또 차량 안에서 특정한 그런 질문이나 아니면 요청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책임님들의 전공도 좀 궁금합니다. 이런 업무를 하시기 위해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요? 일단은 저희 팀 같은 경우 언어 처리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자연어 처리를 공부를 했죠, 당연히. 자연어 처리 공부를 했고, 예, 석사들도 계시고, 박사들도 계시고, 네, 학부생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뭐, 언어 처리를 꼭 전공해야 된다기보다는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어, 깊이 있게,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를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노하우들을 알고선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나 어, 해결하면서 얻었던 노하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어,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음,
네, 그만 질문은 이제 그만 시간 관계상 그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질문해 주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선정드릴 건데요. 우수 질문자에게는 운영진에서 선물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방금 전에 들어오면서 확인한 그 질문으로 선정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추후에 운영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Q&A 진행을 위한 시간 관계상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인력 채용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입사 지원도 부탁드리고요. 이어지는 다음 세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